한국 노래 한 곡이 난민 아이들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아리랑의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에디트 바르토크입니다. 16살이죠. 부다페스트 외곽의 난민 쉘터에서 지내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바이올린만큼은 달라요. 활을 켜면 제 마음속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요. 어느 날 쉘터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동정 프로그램이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첫 모임 날 낡은 연습실에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라일라는 플루트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하산은 첼로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눈빛들이었죠. 그때 신시아 박이라는 지휘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시아예요.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첫 연습곡으로 신시아가 제안한 건 뜻밖이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 전통 노래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큰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곡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신시아가 물었습니다. 아리랑은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노래한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연습 때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 노래예요? 라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하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시아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가족과 헤어졌어요. 북쪽에 두고 온 형제들을 평생 그리워하시며 돌아가셨죠. 아리랑은 그런 할아버지가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분단이 뭔지, 가족과 헤어져 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을 때 바이올린을 든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악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라일라가 플루트로 멜로디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의 첼로 소리도 조심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신시아는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신시아가 말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죠. 저조차도 그 멜로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익숙할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 궁금증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연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라일라는 자주 한숨을 쉬었고 하산은 아예 연습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신시아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습 후 신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연주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억지로 하는 음악은 아름답지 않죠. 신시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편지들은 헝가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 같았습니다. 한 통을 펼쳐보니 1950년대에 쓰인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당시 유대인 생존자로서 여러 나라를 떠돌았다고 들었거든요.
편지 중간에 이상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슬픈 노래를 불렀어. 아리랑이라고 하더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했지.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 아리랑.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아리랑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950년대 헝가리에서 한국 전쟁 난민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가족과 헤어져 홀로 유럽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그 친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마음은 통했다. 그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도 편해졌다. 아리랑은 모든 난민의 노래인 것 같다. 할머니의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이제야 알겠었어요. 왜 그 멜로디가 이렇게 익숙했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지. 할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흥얼거려 주셨던 노래였던 거예요. 다음 날 연습 때 저는 편지 이야기를 신시아와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들었어요. 라일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친구를 통해 아리랑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셨죠. 저는 그때 그냥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 신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요. 그날부터 연습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이올린 솔로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느낌을 되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연주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라일라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연주하지 않았어요. 플루트 소리에 자신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산도 첼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신시아는 한국의 전통악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상가족 상봉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아리랑의 진짜 의미예요. 신시아가 말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이지만 만남의 희망이기도 하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분이셨어요. 그 아픔을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달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저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바이올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를 위해 연주했어요. 할머니가 만났던 한국 친구를 위해서도요. 모든 난민들을 위해서도요. 음악이 흐르자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름다워요. 라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국적도, 종교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평화를 꿈꾸는 마음이었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라일라는 연습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디트, 이 노래를 들으면 시리아의 우리 마을이 떠올라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아리랑을 부르면 그 마을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집 앞에는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곤 했죠. 이 멜로디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신시아는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리랑은 분단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모든 난민의 노래예요. 고향을 떠나야 했던 모든 사람의 노래죠. 우리만의 아리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시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알겠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아리랑에 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라일라는 시리아의 선율을, 하산은 아프가니스탄의 리듬을, 에디트는 헝가리의 감성을 더해보세요. 아리랑을 우리 모두의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나라 음악 요소를 아리랑에 넣기 시작했어요. 라일라는 중동 특유의 선율을 플루트로 표현했습니다. 하산은 아프가니스탄 전통 리듬을 첼로로 연주했어요. 저는 헝가리 민요의 특징을 바이올린에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헝가리 전통 노래의 느낌을 아리랑과 섞어보았어요. 놀랍게도 서로 다른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신시아는 우리의 연주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융합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음악의 힘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기 시작했어요.
소말리아에서 온 아마드는 아프리카 리듬을, 시리아에서 온 파티마는 아랍 선율을 더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나라,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아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두 평화를 원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시아는 우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필하모니콜에서 난민 음악회를 열자고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연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기회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긴장했어요. 큰 홀에서 연주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신시아는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음악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죠.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이올린 편곡을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한국 친구의 이야기, 우리 난민 오케스트라의 이야기, 모든 난민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곡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헝가리 민속 선율과 아리랑을 결합한 새로운 편곡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헝가리 전통 춤곡의 리듬을 아리랑 멜로디에 접목시켰습니다. 라일라와 하산도 각자의 악기로 자신만의 선율을 더했어요. 연습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아리랑은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원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았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연장 리허설을 했을 때의 일이 잊히지 않아요. 빈 객석을 보며 연주했는데 음향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소리가 큰 홀에 울려 퍼지는 걸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신시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라일라는 연습 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이 오케스트라가 그냥 시간 때우기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음악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하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난민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연 날이 다가오면서 모두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공연 당일 부다페스트 필하모니콜은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헝가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대사관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왔어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며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신시아가 우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바이올린을 든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신시아의 지휘봉이 올라갔고 우리의 아리랑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헝가리 민요 선율을 연주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라일라의 플루트가 중동의 정취를 더했고 하산의 첼로가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점점 더 많은 악기들이 합류했습니다. 20명의 난민 청소년들이 각자의 나라,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리랑 원곡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을 때 객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리랑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만남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한 헝가리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와 우리에게 꽃을 건네주셨습니다. 헝가리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의 음악을요. 그날 밤 헝가리의 여러 언론에서 우리 공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난민 청소년들의 기적 같은 연주, 아리랑으로 하나 된 유럽의 아이들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페스티벌에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할머니의 편지에서만 들었던 그 나라에 제가 직접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리랑의 고향에 온 것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원의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까지요. 한 중년 여성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들아, 정말 잘 왔구나.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여러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국악원에서 전통 악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가야금을 처음 만져봤을 때의 신기함이란 거문고의 깊은 울림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국악 연주자 할아버지께서 직접 아리랑을 들려주셨는데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원곡을 들으니 우리가 만든 편곡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만든 아리랑도 참 아름답더구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란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 계속 변하면서 말이야. 서울에서의 공연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장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한국 관객들은 우리의 특별한 아리랑 편곡을 매우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헝가리 민요와 아리랑의 융합 부분에서 큰 박수를 받았어요. 공연 후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중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언니처럼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고 싶어요.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헝가리에서 살았던 한국인 후손분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의 할머니가 바로 우리 할머니와 친구였던 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당신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헝가리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70년 전 할머니들의 우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준 것 같았거든요. 방송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모두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리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노래는 한국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난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떠나야 했고 그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악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라일라도 인터뷰에서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고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하지만 아리랑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음악이 금지된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노래를 불렀죠.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아리랑을 배우면서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해녀 할머니들과 함께 해변에서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해녀 할머니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분들의 거친 손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한 해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다에서 연주하게 되어 영광이야. 해질 무렵 저는 바이올린으로 혼자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만났던 한국 친구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전 세계 모든 난민들을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리듬을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자연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해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가야. 너희 덕분에 아리랑이 더욱 아름다워졌구나. 이 바다가 기억할 거야, 오늘 이 순간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DMZ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아리랑의 진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리랑이 불리고 있을 거예요. 신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단되어 있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 너머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오케스트라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난민 청소년들이 합류했고 우리의 아리랑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선율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도 우리와 같은 난민 오케스트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베를린, 파리, 런던에서도 아이들이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시리아로 돌아간 라일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고향이 많이 평화로워졌다며 현지에서 음악 교실을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디트, 시리아 아이들도 이제 아리랑을 알아. 정말 신기하지?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아. 하산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헝가리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난민이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아리랑을 통해서 말이에요. 최근에는 헝가리 국립음악원에서 장학금을 받아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신시아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음악의 힘을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